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이 꽃 달고 나가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분이 맘카페에도 그런 얘기 나온다. 여러분 꽃 다는 게 뭔지 알죠? 예, 정말 미치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상담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이 정상 궤도에서 지금 벗어나기 직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지금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저도 살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버팀, 견디기 이런 얘기를 계속 쓰면서 있죠. 아주 지루할 만큼 저한테도 많이 쓰고 칼럼에도 그렇게 얘기를 쓰거든요.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거 말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3월 지나간 신문을 봤어요. 뭘 이렇게 정리하다가 3월인데 일주일 계약 연기가 정말 청천벽력 같아서 일주일간 아이들을 어떻게 얘들을 보호하고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일주일은 진짜 일도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뭐 2주, 3주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나가야 될 텐데, 그쵸? 근데 이 입장이 거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었다면, 오늘 상담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든가, 다른 돌봄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부모님 역할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상담 얘기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아이가 그동안 없었던 그 증상이 보였던 거예요. 유분 증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변을 지리는 거, 대변 지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내 말 들어야 나도 엄마 말 들을 거야. 어른이 어떻게 아이 말 들어? 아이가 엄마 말 들어야지 했더니 엄마도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도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말 들으려고 하면 엄마가 먼저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두 가지에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8살 아이가 그동안 대변 잘 가렸는데 냄새가 난다고 할 때까지 팬티에다가 지린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데다가 꼬박꼬박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말 들으면 나도 말 듣겠다. 이 굉장한 조건이잖아요. 8살 아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학년이에요. 9월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사이도 없이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 어른들도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서 학교에 갔다 안 갔다, 어쩌다 갔다 그리고 안 간다. 그리고 9시에 앉아서 뭘 봐야 되냐면 EBS 방송으로 30분간 공부를 해야 된대요. 30분 공부하고 30분 휴식, 30분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또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그거 가지고 뭐 소감을 쓴다든가. 와, 거의 엄마들의 숙제가 굉장히 많아져서 엄마들 어떡하시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꼼짝없는 재택 공부가 된 겁니다. 재택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 들어보니까 자기는 당분간 프리랜서 얘기는 후도 안 꺼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꿈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일어나서 아침에 부지런히 막 준비하고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시달려서 근무지에 가서 먹기 싫은 사람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시간에 맞춰서 내 능력에 맞게 프리랜서 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굉장히 선망을 했었는데 이게 못 견디기 힘들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느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구나. 좋든 싫든 누군가하고 함께 만나서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과 재택이라는 집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재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담한 친구 1학년이에요. 1학년. 여기 초점을 맞춘 이유는요. 이 친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녔어요. 보통 대한민국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집에 가면 몇 시든가요?
3시에서 5시, 심지어 7시. 그러니까 아침 8시, 9시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밥도 먹고 선생님들하고 재밌는 작업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바깥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미술도 하고 그리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동화도 듣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어머나 그러다가 집에 오면 거의 저녁 무렵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딪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겁니다. 8살. 학교도 못 가요. 설령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점심 먹고 집에 오면 12시, 1시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와도 오후 시간에 엄마 아빠랑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하물며 학교를 안 가니까 진종일 집에 있어야 돼요. 우리만 갇힌 게 아니라 아이들도 완전히 갇힌 겁니다. 재택근무, 집콕 이것을 집옥이라고 표현하는 신문 기사도 봤는데 우리만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라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이건 갇힌 생활이에요. 얼마나 활동 반경이 넓고요. 호기심이 많고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집에 있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이만큼 높아진 엄마랑 같이 있다 보니까 엄마는 또 얘 흩어지지 않게 얘를 또 바로잡으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또 저처럼 전문가한테 훈육에 관한 것도 들으셔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제재도 받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지금 살맛 안 날 거예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어른처럼 진짜 저는 못 견디겠어요. 이런 생활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랑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솔루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책 육아하세요. 그림책 많이 읽어주세요. 엄마가 그림책 많이 읽으세요. 이 시간이야말로 책 육아하기가 참 좋은 시간입니다. 평생에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집에 있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아무리 위로를 드리고 솔루션이라고 해봐야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 정말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꽉 잡지 않고 버티지 못하면요 이건 진짜 와르르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입장 생각해 보니까 딱 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저분이 뭔가 아이들하고 지내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 보다. 그걸 가르쳐 주나 보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들하고 지내는 방법이 획기적인 게 있다면 왜 꽃 달고 나가기 직전이다라고 하겠어요. 신문지 좀 찍고 그 찢은 거 돌돌돌 말아서 공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참에 거기에 마음껏 낙서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엄마들은 정말 아이들 읽어줄 그림책 다 빼가지고요 이만큼 싸놓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읽으면 진짜 좋은 거 그래요. 그렇게 상황에 맞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2가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은 훨씬 답답할 것이라는 거. 이 아이들이 빨리 밖으로 나가게, 기관에 가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는 건 부모님들이 정말 정신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저는 밧줄이라고 표현해요. 잡고 있기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정말 요즘은 뭘 어떻게 해야 될 수 없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죠. 그럼 우리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못 견디겠어요. 이게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놓으면 안 돼요. 힘들다고.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계획표도 짜고 엄마가 짜증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 말고 뭐가 있겠어요. 저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필리핀 선생님하고 전화로 잠깐 공부 좀 하는데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제 저녁 시간을 좀 활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몇 개월째 정말 마트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9살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루 어떻게 지냈냐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세임 똑같아요. 그런데 아들 어딨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옆에 있대요. 홈워크하고 있대요. 제가 7시부터 8시면은 그쪽은 6시부터 7시예요. 그래서 저랑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하기 전에 저녁 식사 준비를 해놓고 저랑 1시간 마친 다음에 세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아들은 지금 숙제하고 이건 마치고 난 다음에는
아빠랑 엄마랑 아들이랑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서 밖에 안 나가고 있대요. 직장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제 다른 사람들 수업하면서 지금 근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헤어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모두 고통스러운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에겐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어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 아프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이 상황 받아들여야 돼서 우리는 지킬 거 지키고 버틸 거 버티면서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엄마의 힘듦, 아빠들의 힘듦, 이보다 더 먼저 헤아려야 될 것이 아이들이었구나. 그나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긴급 돌봄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학교는 정말 오라는 시간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1학년, 2학년 친구들 집에서 잘 지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영상을 보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꼭 계획표 짜시기 바래요. 미치겠다, 힘들다, 이거 어떡하지? 어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요. 빨리 이게 끝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밥만 먹고 급식만 먹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대요. 저도 공감, 동감, 100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얼른 밖에 나가서 차도 마시고요. 앉아서 책도 좀 읽고요. 도서관도 가고 카페도 가고 가고 싶은 곳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집에서 어떤 마음일까? 혼내기 전에 내가 너희 때문에 힘들다. 정말 지옥이야. 이거 이전에 이 친구들이 이 집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동안 애썼지만 우리 조금만 더 애쓰자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어요. 급식 먹고 올 수 있어요. 그 날까지 우리 파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견딤과 버팀,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서로 공유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야 돼요. 파이팅 고! 다 좋습니다. 나를 견디게 하고 우리 아이를 견디게 하는 것들 지금 시간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담하신 부모님, 우리 아들 둘 케어하면서 많이 힘드신데 저랑 통화하면서 그 들려주신 그 밝은 목소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냥 털어놓으니까 위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와드린 게 없어요. 다만 우리 그냥 같이 나눈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시간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